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한반도. 그만큼 파면 팔수록 끝이 없는 것이 역사 공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너고 있으니까요. 그 당시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느낌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고리타분한 역사도 체험이 함께하면 재밌어지기 마련. 조선 최초의 역사를 배울 준비 되셨나요? 출발합니다. 백악기 공룡 화석이 곳곳에서 발굴되고 삼국시대 이전에 존재했던 고대 국가 조문국 사적지가 남아있는 곳.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레벨부터 다른 유구한 역사의 고장 경북 의성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요, 조선 최초의 통신사 이야기를 테마로 한 여행지가 있는 곳 단밀면 생송리를 찾았는데요. 여러분, 저기 강 위에 조선시대에서나 볼 법한 멋진 나룻배가 한 척이 있는데요. 왠지 저 배를 타면 과거의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황포 돛대의 이름은 율정호. 일명 통신사 손으로도 통하는데 약 40분 동안 1400년대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율정호 선장 김능단 반갑습니다. 우리 율정호는 조선시대 박서대 선생님께서 율정이 하셨는데 박 선생님께서는 우리 의성군 비한말 태어났고 비한박씨 희조이시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일본의 최초로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오신 분이고 그리고 조선통신사는 사신들만 간 게 아니고 우리 문화설사랑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신문물을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1428년부터 1811년까지 일본으로 오가던 최초의 외교사절단을 조선통신사라 불렀는데요. 19차례에 걸쳐 파견된 기록이 남아 있다고요. 이 외교사절단이었던 통신사와 의성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우리 의성은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통신사선 가는 중간 길목이 되겠고 우리 의성에서 통신사를 3명이나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초로 갔다 오신 박 선생님께서는 의성에서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합니다. 율정 박서생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었다는 병산정이 의성군 비안면에 자리하고 있고 그 옆에는 선생이 일본을 오가며 쓴 시가 새겨져 있죠. 이렇게 조선통신사의 역사가 의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율정호에 오른 기종 씨의 마음도 새삼 달라집니다. 와, 정말 멋지죠? 그 옛날 통신사 일행들이 배를 타고 일본을 오갔던 것처럼 이 조선통신사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너고 있으니까요. 그 당시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느낌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박서생 선생의 호를 붙인 이름 율정호. 여러분도 율정호를 타고 역사 이야기 들어보면 어떨까요? 일본을 오가며 다양한 문물을 교류해온 율정 박서생 선생은 개혁적인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정신을 이어가자는 뜻에서 만들었다는 박서생 공원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언뜻 평범해 보이는 공원 같지만 여기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요. 예쁜 꽃들도 있고요. 녹색이 아주 눈이 편안해지는 멋진 공원. 박서생 공원인데 청년 박서생 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오시면서 수차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농업을 개혁을 이룬 것처럼 우리 의성 지역인이 청년들이 새로운 농업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곳에 청년통신 예술촌을 만들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 옛날 조선통신사가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청년들이 농촌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새로운 문화를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곳을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이라 이름 붙였다는데요. 지난해 청년 창작촌이 첫 문을 열었고 코로나19로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틈날 때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 교육 활동을 진행했다고요. 얼마 전에도 재능 기부로 열린 청춘 원데이 클래스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주민들에게 많은 위로가 됐다는 후문입니다. 이곳 의성의 주민분들과 함께 예술로 소통을 하고 계신데 우리 청년 대표님 어떻게 해서 의성에 자리를 잡게 되셨나요? 저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창업팀으로
의성에 전입하게 되었고 의성 특히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영상이나 교육 콘텐츠를 통한 예술 활동을 기획한다는 청년 대표들. 박서생 선생이 농업개혁을 이뤄냈듯이 청년들도 농촌의 변화를 위해 꾸준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농촌을 개혁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농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살까, 더욱더 재미있게끔 살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조금 바꿔보자면,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인간다움, 가장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건데, 농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예술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삶을 또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예술가로 성장하도록 큰 그림을 그리는 청년 대표들. 그저 오래된 역사로만 여겼던 조선통신사 이야기가 이렇게 청년들에게 좋은 영감을 줄지 누가 알았을까요?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했었던 프로젝트가 예술의성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의성, 예술의성이라고 하는 이제 중의적인 이름을 시작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로 해서 지금은 예술의성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해보고 싶은 거는 그 협동조합에 함께 했던 저희와 몇 년간 같이 했던 예술가들이 이 예술 창작촌에 다시 와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이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고, 그 예술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다시 배워보고 그 주민들이 실제 공연을 해보는 형태의 예술이 계속해서 이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청년통신사 공원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예술가가 되는 그날까지 예술의 꽃이 활짝 피어날 모습도 응원해 주세요. 오늘은요, 율정호를 타고 역사 이야기도 듣고요. 또 박서생 선생의 개혁 정신을 계승한 청년 창작촌의 예술가들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행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곳에 오면 꼭 걸어봐야 하는 곳, 바로 이곳 낙담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군을 경계하는 다리라고 합니다. 오늘 기행은 여기를 걸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의성의 역사 이야기 찾아서 꼭 한번 와서 걸어보세요.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의성군, 저쪽은 상주시. 역사와 역사를 이어주는 낙담보 다리 산책도 이색적으로 즐겨보세요. 경북 의성에서 함께한 역사기행 어떠셨나요? 조선 최초의 통신사를 이끈 3사 중 한 명이자 수차를 개발해 농업개혁을 이뤄낸 율정 박서생 선생. 그와 인연이 깊은 의성에선 조선통신사선 대신 율정호를 타고 시간을 거슬러 갈 수도 있고요. 제2의 율정 박서생을 꿈꾸는 청년 예술가들이 농촌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역사가 흐르는 고장 경북 의성에서 다양한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면 어떨까요? 교과서에서 봤던 경주는 잠시 잊고 경주를 새롭게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경주를 보여드릴게요. 여름에도 소나무 숲에 시원한 그늘이 반기는 곳. 7월에 다시 만나는 경주는 낭산에 위치한 신라시대 유적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주와 썸 타는 아나운서 강민재입니다. 오늘 다시 만나는 경주가 찾아온 곳은 낭산인데요. 사실 저는 남산의 오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경주 낭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낭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도 낭산에 관련된 몸풀기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나운서 강민재에서 경주를 잘 알지 못하는 강민재로 몸풀기 OX 퀴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낭산은 사적 163호로 6곳의 신라시대 유적과 많은 유물, 그리고 선덕여왕릉이 있는 곳이다. 여기가 뭐 남산만큼 크고 높은 곳이 아닌데 저희가 그래도 굳이 낭산에 찾아왔다면 뭔가 큰 이유가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선덕여왕릉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O 하도록 하겠습니다. O. 딩동댕. 두 번째 문제. 선덕여왕의 예지력을 보여주는 설화 중 그림 속 꽃을 보고 향기가 없는 꽃이라고 예언한 꽃은 뭐란 꽃이다? 이건 제가 확실히 압니다.
아니, 선덕여왕 하면 모란꽃 너무 유명한 이야기고 학교 때부터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자신 있게 O 하겠습니다. 정답. 모란꽃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알아볼게요. 마지막 문제. 낭산에는 의상대사가 출가했다는 사찰의 터, 황복사지가 있다. 사실 잘 모르겠는데 낭산에 황복사지가 있는 줄도 모르겠고 그 출가한 분이 의상대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원래 고하라고 했습니다. O 하겠습니다. 딩동댕. 오늘은 모두 정답이네요. 제가 오늘 드디어 세 문제를 다 맞췄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맞춘 문제는 딱 한 문제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직도 경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경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경효 주무관님 모셔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낭산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산이라지만 가파르지 않고요. 편안한 숲속 산책로의 느낌을 주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이 반기는 낭산.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주무관님, 저희가 오늘 와 있는 곳이 낭산인 거죠? 네, 이 일대가 다 낭산입니다. 아니, 제가 경주 남산은 많이 들어봤는데 낭산은 사실 좀 처음 들어보거든요.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네, 낭산은 이제 경주 동남쪽에 있는 야트막한 산입니다. 이제 기록에 따르면 신라에서 가장 큰 제사인 대사를 지낸 곳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신라인들이 이제 이 산에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으로 봤을 때 중요한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 남쪽에 있는 숲을 이제 신들이 노리는 숲이라고 해서 신유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당시까지 낭산은 이제 토착신앙, 그러니까 무속신앙과 같은 토착신앙의 중심지였는데, 이제 이후 불교가 공인되면서 이제 황복사 그리고 사천왕사 등이 들어서면서 이제 불교 중심의 대상지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낭산은 이제 신라인들의 이제 신앙이나 종교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는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낭산이 종교와 신앙에 관련돼서 정말 의미가 있는 곳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 함부로 나무를 베지도 못하게 했다는 곳. 그래서인지 여전히 근사한 소나무 숲이 울창한데요. 낭산의 여러 유적 중에서 먼저 만나볼 곳은 산 정상에 위치한 선덕여왕 릉입니다. 그 유명한 선덕여왕의 무덤인 선덕여왕릉이 전 이곳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싹 둘러보니까 소나무에 둘러싸여 있어서 너무 예쁘거든요. 네, 이곳은 이제 낭산 꼭대기이기도 하고 그 무덤 주위에 이제 소나무가 둘러싸고 있어서 더욱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앞서서 퀴즈를 풀었는데 그때 모란꽃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선덕여왕에 얽힌 많은 설화 중에서 모란꽃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삼국유사에는 이제 선덕여왕이 미리 알고 있었던 세 가지 일에 대한 이야기가 전하는데 모란꽃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당시 당나라에서 모란꽃 그림과 이제 씨앗을 보내왔는데 선덕여왕이 그림에서 이제 벌과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 이 꽃이 향기가 없는 꽃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선덕여왕의 안목을 보여준과 동시에 당시 불안정했던 선덕여왕의 이제 지위를 보완해 주려는 의도에서 나왔던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 옥문지라는 연못에 개구리들이 모여 시끄럽게 울자 선덕여왕은 서쪽 옥문곡이라는 지역에 적들이 숨어 있을 것을 예견해 물리쳤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지력이 뛰어났던 선덕여왕은 자신이 죽는 날까지 예언하며 이곳 낭산에 묻어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비범했던 선덕여왕이 이곳에 묻히기를 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선덕여왕이 예지력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의 죽음까지 예언한 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선덕여왕릉 하면 또 도리천이 연관해서 되게 많이 나오던데 이 도리천이 뭔가 예언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 선덕여왕이 이제 미리 알았던 세 가지 일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이제 자신이 죽을 날과 이제 자신을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곳이 어딘지 몰랐지만 이제 낭산에 이제 선덕여왕을 이제 모셨습니다. 이제 불교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이제 사천왕천 위에 이제 도리천이 있었다는 내용이 전하는데 이제 선덕여왕이 죽은 뒤인 30여 년 뒤에 이제 낭산 남쪽에 이제 사천왕사가 들어서는데 이곳이 이제 사천왕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위쪽인 이제 선덕여왕릉이 있는 곳이 이제 도리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천왕천 위에 있는 게 도리천이니까 여기가 그냥 도리천이다 추정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하는 사찰 황복사지로 향합니다. 지금은 3층 석탑만이 남아있지만 신라시대에는 사찰의 규모와 의미가 남달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라고요. 제가 마지막 퀴즈에서 의상대사가 출가한 절이 황복사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유명한 스님이 출가할 정도면 뭔가 되게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황복사가 어떤 절인가요? 네, 그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제 의상대사가 출가한 절이라고 전합니다. 또한 이제 의상대사가 이제 그를 따르던 무리들과 탑을 돌 때 허공에 떠서 돌았다고 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황복사에서 황은 이제 임금을 뜻하는 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으로 보아 이제 신라 왕씨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찰로 추정이 됩니다. 황복사지 3층 석탑은 국보 제37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1942년 이 석탑을 해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금제 사리함과 금제 불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낭산과 황복사지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은 선덕여왕릉부터 황복사지까지 만나봤습니다. 선덕여왕릉을 둘러싼 숲도 정말 좋았는데요. 지금 여기 황복사지는 역사 이야기도 좋았지만 이렇게 탁 트인 풍경을 보니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경주 남산뿐만 아니라 낭산에도 한번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다시 만나는 경주였습니다. 신라 역사의 흔적을 두루 담고 있는 작은 박물관이자 산책 코스로도 좋은 경주 낭산. 여러분도 이곳에서 조용한 여행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의 품처럼 풍요로운 제주바다. 지금철 제주바다에서는요, 해녀분들의 성게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 바다의 향을 가득 담은 황금빛 보물, 고소하고 담백한 성게 수확의 현장으로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앞바다, 남방 큰돌고래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초여름을 맞아 이 마을에서는 성게 수확이 한창입니다. 지금이 성게알이 꽉 들어찰 때라 제대로 된 성게알을 맛볼 수 있는 시기인데요. 최근에는 제주산 성게가 건강식품으로 효능이 알려지면서 성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갔던 동일리 마을 해녀들이 점심쯤이 돼서야 무트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삼촌. 네. 힘들죠. 많이 힘드셨죠? 네. 지금 물에 얼마나 있다가 나오시는 상황이세요? 8시에 들어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 야, 그럼 적어도 한 4시간은 물에 계셨던 것 같은데. 4시간은 충분 네. 있었죠. 오늘 좀 이제 수확 양이 좀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못한 것 같아. 어제는 많이 했는데 해는 바닥에 들어서 많이 없어서. 조금 전에 물질하기에 조금 괜찮은 여건이었습니까? 네. 파도가 안 세가지고 네. 파도가 잔잔해서. 오늘 총 몇 분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면? 8사람. 8분에서. 네. 그럼 이제 방금 이제 망을 실었는데 이제 네. 어디로 갑니까? 탈의장에. 가서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이거 까야지. 동일리 포구 인근의 해녀 탈의장. 이곳에서는 오늘 수확한 성게들을 모두 모아놓고 바로 까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작은 티스푼으로 일일이 성게알을 파내야 하는데요. 손질법은 간단하지만 성게알이 잘 부서지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또 내장이나 이물질도 깨끗하게 제거해줘야 합니다. 6월 1일부터 이제 또 늦게 한다면 한 7월 말까지 이제 성게를 작업해요. 예, 이것이 이게 1년 대목.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확하신 게 성게만 수확하신 거잖아요. 네. 네. 오늘 수확이 좀 어때요, 상태가? 뭐 어저께만큼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섭섭하지는 않겠지. 지금 궁금해요. 이게 지금 성게가 네. 좀 알이 꽉 차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네. 예. 와. 응. 와, 엄청나네. 예. 1등.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분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해가지고 다 이 그릇에 물 넣고 해서 까서 이제 또 요 채반에 받쳐가지고 다 이제 내장을 다 건져내요. 이제 그럼 또 성게 닭살하고. 여기서는 먹을 수 있는 게 성게 알만 먹는 거예요? 알만 먹어. 요거. 바로 먹어요, 이거를? 바로 먹지. 맛 봐봐. 와, 달고 달콤하고 또 고소해요. 고소하고. 고소하고, 응. 짠맛도 나고, 달콤한 맛도 나고. 그 짠 맛은 이제 짠 물에 살다 온 거니까 이제 짠 맛이 나고 이제 그래서 간이 맞춰진 거야 지금. 바다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성게. 단백질과 아연이 풍부하고 바다를 품은 듯한 향긋함과 부드럽고 씁쓸한 그 맛은 한 번 맛본 사람은 꼭 찾게 된다는데요. 보통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이 성게 구입할 때 잘 모를 텐데 어떤 성게를 골라야 좀 맛있는 성게를 고를 수 있을까요? 알이 굵고 또 이제 그 물이 이제 성게가 좀 오래돼 가면은 알 깔려고 그 준비 과정이랄까 좀 하얀 물이 나와요. 그냥 그 물 나오기 전에가 제일 맛있는 거. 안녕하세요, 삼촌. 예. 네, 지금 막 뭐 골라내시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 식어도 여기 가시하고 여기 찌개기 요런 내장에 거 요러고. 요 잔잔한 요 실 닮은 것도 다 깨끗하게 다 줘야 돼요 이거. 아니 제 눈에는 뭐 별로 안 보이는데 다 보이시나 봐요. 그 안 보이면 안 되지. 더 깨끗하게 줬다 봐도 또 들어가. 그렇구나. 그건 먹는 거 아니었군요, 보니까. 아니 먹어도 지장은 없는데 사가는 사람이 좀 보는 것이 안 주니까 주치가 먹어도 괜찮아 그는. 이 동일리 성게가 다른 데 비해서 좀 더 좋은 점이 있으면 한 가지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 물조류가 좋은가 봐. 그러니까 맛도 좋고. 여기서 아까 고르는 거 봤지? 그렇게 깨끗하게 고르고 물도 딱 이렇게. 아이고 나 이것도 여기다 버렸네. 여기다 넣으네. 물 빠쳐야 되는데 거꾸로 놨다. 이 물로 여기서 물 이거 완전 딱 빠뜨려 그네. 이거 물은 없고 성게 알만 때까 구두개 해기네 다 담아놓지. 아까 고르는 거 봤지? 그거 다 거기 가시찌개기에 뭐 그 내장에 붙었던 그 조그만 줄기 실거리 닮은 것도 다 깨끗하게 다 골라내야 돼요. 지금까지 작업하신 거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삼촌? 작업한 거? 네. 작업 많이 못했어. 아까 요거 성기가 알이 잘 단단하니까 얼마 못해서 요거. 요거랑 이제 요거까지 포함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아직 물 더 빠져야 넣지. 이거 물이 하나도 없잖아. 이 정도 작업하시면 몇 시간 정도 걸리셨어요? 몇 시간은 아니고 몇 분 하지. 이거. 몇 분 만에? 요거는 몇 분에 몇 시간 걸리면 안 되지. 이것도 또 보이네 이렇게. 현재 동일리에는 80이 넘은 최고령에서 42살의 해녀까지 14명의 해녀가 있습니다. 숨을 참고 깊은 바닷속을 맨몸으로 들어가야 하는 물질 작업이 고단해도 평생을 함께 해온 이 바다를 떠날 수 없다고 하네요. 하시면서 어떤 점이 제일 고단하세요? 힘들죠. 그 물속에 숨 참아서 물속에 내려가가지고 그거 캘 적에 그거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와. 그러면 숨 다 먹고 막 올라와. 그렇게 할 때는 힘들어. 네. 아니 보통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안에 이제 안에 성게 말고도 다른 게 많이 보였을 텐데 오늘 좀 안 보였나 봐요? 아니 보일 땐 문어도 보이고 근데 막 문어들도 막 저 낮에도 물 싸면은 막 다른 저 동네에서 와가지고 다 잡아가 버려. 그러니까 많이 안 나 문어도. 맑고 깨끗한 청정 제주 바다는 풍부한 해산물을 품고 있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제주 바다를 누벼온 강인한 제주 여인들의 표상 해녀. 오늘도 깊은 바닷속을 자맥질하며 싱싱한 해산물들을 건져 올리는데요. 늦봄에서 초여름까지 제주의 제철 음식 가운데 하나인 성게. 바닷속에서 두툼하게 알을 품은 황금빛깔 귀한 성게는 마니아들이 사랑하는 별미 중 하나입니다.
지금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성게로 입안 가득 바다향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날마다 휴대전화와 한몸. 그래서인지 화면이 가끔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눈도 침침한 것 같고. 여러분도 이럴 때 있으시죠? 아 재밌어 역시 내게 제일 재밌다니까. 동혁 씨 요즘 휴대폰 이렇게 많이 보시면 눈 괜찮으세요? 에? 눈이 맞네. 뭔가 좀 침침한데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지금 눈에 좋은 게 있는데 혹시 모르세요? 눈이 좋은 거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 모르죠 그럼요. 그러면 저랑 눈에 좋은 거 체험하러 한번 갑시다 지금. 지금요? 네. 이거 더 봐야 돼요. 이거 내 거 더 볼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왜 그래? 재밌어. 맛과 영양이 가득한 슈퍼푸드 블루베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제철 맞은 블루베리 맛 보러 함께 가시죠. 푸른 들판이 펼쳐진 이곳은 부산 강서구 복림마을. 마을 입구에서부터 건강한 기억이 팍팍 느껴집니다. 와 지금 제가 낙동강줄기를 따라서 이곳에 왔는데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뭐 힐링이 되는 듯한 느낌이고 공기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제가 온 이유 바로 작지만 영양소가 가득 담긴 무언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단 가시죠. 저건가 보네. 짜잔! 오늘의 주인공은 블루베리입니다. 탱글탱글 제철 맞은 보랏빛 블루베리가 탐스럽게 열렸는데요. 오 이거구나. 블루베리.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지금 이 블루베리가 부산에서 있는 줄 몰랐어요. 있네 진짜. 블루베리 지금이 제철입니다. 제철이라고요? 예. 지금이? 예. 제철이라는 맛은 지금 먹어야 최고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6월에서 7월이 제철이고 지금 드셔야 제일 맛있고 달달합니다. 백문이 불여일목. 잠시만요. 이 먹어도 되는 거죠 바로? 한번 드셔보십시오. 바로? 야 요거는 풀어내고 이거. 와 새콤달콤하다. 와 다네. 근데 요거 하얀 거 이건 아직 덜 익은 건가요? 그게 아니고 여기 하얀 가루처럼 분진 가루가 있어요. 그걸 네. 닦으면 이렇게 딱 끼는데 이게 뭐냐면은 블루베리가 가지고 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요 안토시아닌 물질이 있어야 블루베리를 먹었을 때 눈이 좋아져요. 요거는 제가 딴 만큼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딱 따고 딴 거 보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네. 자, 블루베리 수확하는 거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색깔. 블루베리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블루 색깔. 블루 색깔. 자, 빨간 색깔은 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죠. 초록색은 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은 파란 색깔, 보라 색깔만 따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블루베리 수확에 돌입해 봅니다. 잘 익은 검푸른색 블루베리를 한 알 한 알 조심스럽게 수확하는데 이때 나뭇가지가 상하지 않게 한 손으로 전체를 감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예, 하나, 둘, 셋, 넷. 이거 쉽네. 그냥 살짝 그냥 톡 하면 계속 저 블루베리 키우고 계시네. 금강산도 19명이고 수학도 19명이에요. 맛있네. 와 이래 맛있어? 너무 힘들다. 야 블루베리 따르기 이렇게 힘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다 따갑니다. 푸른색만 골라서 요건 아직 덜 익었구나. 잘 자라 블루베리야. 나중에 보자. 또 따러 올게. 블루베리 먹은 값은 해야죠. 동혁 씨 그래도 양심은 있는 남자네요. 우와 많이 땄다. 여기 보세요. 블루베리다. 양은 지금 잘 땄어요. 양은 지금 저희도 이렇게 많이 안 땁니다. 왜냐하면 밑에가 눌러지기 때문에 요 정도 따시면 되는데 빨간 게 많네요. 빨간 게 많다고요? 예,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블루베리 빨간 거 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빨간 게 많이 땄는데 어쩌지? 마음이 급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따버렸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한 드셔보실래요 이거? 네? 그나저나 네. 하루에 어느 정도 수확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루에 한 150kg에서 200kg 정도 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젊으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 농부의 일을, 농사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한 3년 정도 전에 이제부터 이제 귀농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여러 교육도 받고 국가에서 해주는 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체험 농장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부산에서 체험 농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 농장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표님한테 제가 이제 다짜고짜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농장에서 일을 좀 배워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해서 제가 여기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내가 꿈에 그렸던 그 농부 일이 맞나요? 농업이 쉽지는 않은데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재미있습니다. 즐겁고. 수확한 블루베리를 들고 선별장으로 이동합니다. 선별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확한 블루베리는 곧바로 선별 작업 후 전국으로 배송되는데요. 먼저 흠집난 블루베리를 골라냅니다. 와, 지금 어떤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블루베리 사이즈 분류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즈를 어떻게 구별하는 거죠? 여기에 14mm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작은 것부터 빠지고 저 18mm 이상까지 4등분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이즈별로 구별하면 무슨 예.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지죠. 아무래도 네. 크고 좋은 게 맛있고 보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큰 사이즈는 좀 가격이 더 나가죠. 짜잔! 야, 이제 먹을 시간입니다. 일단 지금 바로 먹는 것보다 우리 이제 만들어 먹으려고 해요. 블루베리 콤포트를 만들어 먹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와플에다가 찍어 먹는 걸로. 필요한 준비물은 블루베리. 블루베리, 설탕,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몬즙. 요렇게 간단하게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준비물 간단하죠? 가스불을 중불에 놓고 블루베리와 설탕을 넣어 졸여줍니다. 이때 과육이 뭉개지지 않는 것이 포인트. 설탕이 녹아 과육이 배일 때쯤 레몬즙을 넣고 15분 더 졸여주면 끝! 콩포트가 식기 전에 꼭 유리병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콩포트를 발라서 먹을 와플도 구워주셨는데요. 카페보다 더 멋진 풍경이 연출될 것 같죠? 드디어 기다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블루베리 컴포트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와플.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샐러드 위에 이렇게 블루베리를 또 얹어서 샐러드도 만들 수 있고 별미입니다. 에이드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와플에 찍어 먹는다. 이 블루베리가 완전 새로운 맛이 납니다. 원래는 우리가 생으로 아까 먹었을 때는 정말 새콤하고 약간 달콤한 느낌이었는데 부드러운 달콤함이랄까요? 네, 약간 좀 오묘한 맛이, 새로운 맛이 나네. 한 입 먹고 카메라 보고 맛 표현을. 제가 먹었던 지금 콤포트 중에서 제일 맛있네요 오늘. 요거 에이드 한 잔 먹어야 되거든요. 에이드. 짠. 지금 제가 블루베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먹고 있잖아요. 뭔가 몸이 벌써 건강해진다는 느낌이고 눈이 지금 깨끗하게 정화된 것 같아요. 네, 뭔가 잘 보여. 사실 블루베리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비싼 작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비싸서 안 사 먹을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블루베리를 키우고 먹으면서 블루베리가 확실한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건 저희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먹으면은 그날 바로 이 효과가 와요. 그래서 우리 국산 블루베리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종일 블루베리 수확을 한번 해봤는데 이 작은 알맹이에 풍부한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바로 느끼셨죠? 블루베리 먹으시고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과일의 여왕 블루베리.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올여름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입맛은 사라지고 지친 우리 몸에 활력이 필요한 시간. 맛있는 보양식으로 더위 사냥에 나서봅니다. 힘의 상징이자 보양식의 대명사인 장어구이를 비롯해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보양식의 절대 강자 낙지까지 더운 여름 뛰어난 맛과 영양으로 원기 회복에 앞장서는 우리 지역의 보양 맛집들 소개합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대전시 유성구의 한 식당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이곳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먹고 난 이후의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는 장어, 그 맛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장어가 도착을 했습니다. 장어가 구워질수록 향기 또한 남다른데요. 약간 향이 좀 제가 먹어봤던 장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소스가 아직 안 발려 있는데도 수청이랑 장어향이랑 섞여서 그리고 또 신선한 장어다 보니까 네, 맞아요. 이곳에서는 장어를 굽는 숯 또한 숯가마에서 생산한 참숯을 쓰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다른 향기와 색감이 식욕을 자극합니다. 그 표현이 딱 맞잖아요. 입에서 살살 녹는 맛, 그리고 느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느끼하지가 않아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 요즘 말로 그 겉바 속촉, 영양분이 가득한 아주 보양식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특제 양념 소스에 생강을 살짝 묻히고 장어를 살포시 올려서 함께 먹으면 그 맛은 또 어떨까요? 장어 소스가 엄청 달거나 막 짜거나 이러지 않고 덜 자극적이에요. 요즘엔 또 트렌드가 막 맵고 짜고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물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가게에서 직접 만든 장아찌. 장아찌 담아주셔. 사장님이 직접 만든 깻잎 장아찌에 통통한 장어를 감싸서 먹어봅니다. 젓가락 춤이 그냥 나옵니다. 이곳의 장어는 소금구이, 고추장 양념구이, 간장 양념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장어의 품질 자체도 훌륭하지만 한결같이 장어의 맛을 살려주는 비법이 이 장독대에 있습니다. 먼저 직접 담근 고추장부터 보실까요? 태양초 고춧가루에다가 5가지의 과일을 넣어서 단맛을 잡았고요. 깊고 진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 간장은 담근 지 무려 15년이나 됐다고 하네요. 혈의 흔적도 묻어나지만은 장어 기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깊고 진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만든 간장으로 맛을 낸 장어 간장구이도 먹음직스럽고요. 강원도 횡성에서 난 더덕을 장어와 함께 먹는 더덕 장어구이도 별미라고 합니다. 입에 딱 넣는 순간 그 양념 향이 일단 싹 퍼져요. 달큰한 그 고추장 향이 퍼지는데 거기에 더덕 특유의 향이 싹 감싸니까 그 풍미를 더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맛있죠. 아, 진짜 맛있다. 당귀며 감초, 황기 등 한약재와 15년 묵은 간장으로 양념한 장어 간장구이 맛도 확인해봅니다. 이 간장이 사장님께서 15년 된 간장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감칠맛이 도네요. 보통 고추장구이는 흔히들 많이들 하세요, 식당에서. 근데 간장 양념 장어를 맛있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저희 간장 매니아들은 간장 양념만 꼭 드시거든요. 장어탕도 일품입니다. 보통 장어탕은 장어를 잡고 난 머리나 뼈 등을 넣고 끓이는 곳이 많은데 이곳에서는 장어를 통째로 넣어 끓인다고 해요. 맛이 굉장히 깊은데 저는 그 뼈 육수를 그냥 고아서만 낸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비법이 또 있나 봐요. 통장을 넣고 푹 고운 거예요. 그야말로 진국이 따로 없는데요. 뽀얀 국물 보이시죠? 장어를 삶아 채로 걸러낸 후 한약재로 냄새를 잡아낸 국물입니다. 여기에 표고버섯과 토란대, 우거지, 무청 등을 듬뿍 넣고 끓여내면 담백하면서 구수한 맛이 일품인 장어탕이 완성됩니다.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비리지 않고 향만 해도 한 끼 식사로 손색 없는. 드시고 힘이 나셔야 되니까 장어를 넣고 푹 고운 거예요.
신선한 장어의 맛과 식감을 고스란히 즐길 수 있는 장어구이와 한 첩의 보약과 다름없는 장어탕까지 몸과 마음에 힘찬 기운을 가득 불어넣어 봅니다. 여름 보양식 하면 뭐다? 장어다. 여러분, 장어 드시고 여름에 힘내세요. 장어에 이은 또 하나의 보양식을 만나봅니다. 입구에서부터 온몸으로 환영 인사를 건네주는 수산물은 다름 아닌 낙지, 여름 보양식의 상징이죠. 낙지 한 마리는 인삼 한 근이라는 말도 있는 만큼 날씨가 더워지면 기력 보충을 위해 이곳을 찾는 분들 또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보들보들 쫄깃쫄깃 특유의 식감과 맛이 매력적인 낙지. 산채로 먹어도 좋고 탕이나 볶음으로도 그만인 저칼로리 고단백의 대명사입니다. 자, 그럼 이곳의 대표 메뉴 3가지를 만나볼까요? 입맛 당기는 낙지 볶음을 비롯해 꿈틀대는 육회 낙지 탕탕이와 낙지 해물 파스타까지 낙지의 대향연이 펼쳐집니다. 제가 오늘 낙지를 의상으로 표현해 봤거든요. 네. 이게 싱싱한 낙지하고 이 치마 양념을 제가 또 표현을 해봤거든요. 낙지가 몸에 진짜 좋잖아요. 낙지가 이 쓰러진 소도 다시 일으키는 정도로 힘이 강하다고. 그쵸, 그쵸. 네. 쓰러진 소도 다시 일으키는. 네. 아니, 그야말로 최고의 보양식이거든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처음 맛볼 낙지 요리는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날려줄 듯한 비주얼이죠. 새빨간 양념이 눈길을 사로잡는 낙지 볶음입니다. 사장님, 소리 안 들리세요? 지금 씹는데 탱글탱글 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아직도 지금 입안에서 탱글탱글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탱글탱글한 식감의 비밀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채소랑 낙지랑 다 고루고루 익히기 위해서 데치는 방식을 택했고요. 야채랑 낙지랑 다 이제 부드럽고 아삭아삭한 맛이 다 살아있게끔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데친 낙지와 채소에 고춧가루 양념을 해주고 빠른 시간 안에 볶아냅니다. 고춧가루만 사용해서 깔끔한 맛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 시간은 최소화해서 낙지가 좀 부드럽고 탱글탱글할 수 있도록 조리하고 있어요. 아, 고춧가루로 사용을 해서 그런지 진짜 훨씬 더 뭔가 깔끔한 맛이 여기서 났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계속 좀 먹을게요. 맛있어가지고. 낙지볶음을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비빔밥입니다. 달걀 프라이와 신선한 채소, 밥이 담긴 그릇에 낙지볶음을 더해서 골고루 비벼주는데요. 매콤한 양념과 낙지, 그리고 밥알과 달걀의 고소함이 다채로운 맛의 조화를 이뤄냅니다. 새우 분량이 감싸면서 낙지뿐만 아니라 이게 비빔밥이니까 예. 양파도 들어있고요. 네. 상추도 들어있고요. 그 식감이 안에서 따로따로 다 씹혀요. 심심할 만하면 갑자기 낙지가 튀어나와가지고 까꿍 하고 나 여기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맛볼 음식은 낙지 해물 파스타입니다. 요거하고도 같이 또 낙지볶음하고 드셔보시면 잘 어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운 거 한번 먹고 크림 파스타 먹으면서 약간 중화를 시켜가지고 먹어주면 좋을 테니까. 왜 이렇게 고소해요? 고소함이 팡 하고 터지는데 너무 맛있네요, 사장님. 낙지도 한번 다시. 단짠이 있잖아요. 요거는 고맵고맵. 고소했다가 매웠다가, 고소했다가 매웠다가. 일단 요리 잘하시네요, 사장님. 요거 다 맛있잖아요. 무슨 일이야. 빨간 육회 사이로 꿈틀꿈틀 낙지들이 춤을 추는 육회 낙지 탕탕입니다. 달걀 노른자를 터뜨려 고소함을 더해주고 아삭한 배와 곁들이는데요. 육회와 낙지가 지금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광경. 기막힌 맛의 궁합, 육회 낙지 탕탕이 그 맛은 어떨까요? 이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육회는 뭔가 굉장히 탄력 있는 탱글 느낌이라면 산낙지는 뭔가 더
푸는 느낌? 얘네들이 입안에서만 열심히 싸우는데 갑자기 배가 너네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렴. 짠 느낌과 지금 딱 적당한 간이 배어서 어느 순간 목으로 넘어가고 없어요. 죄송해요.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네. 동서양을 넘나드는 다양한 낙지 요리의 세계. 더운 여름철 집 나간 입맛을 돌아오게 만들고 건강까지 덤으로 챙겨주는데요.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몸 안의 기운을 차곡차곡 담고 싶다면 낙지 요리 추천해드립니다. 남윤식 아나운서 저희 가게 오셔서 낙지 드셔보시면 장어 생각도 안 나죠.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 더위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강한 체력이 필요한데요. 우리 지역의 보양 맛집에서 여름나기 제대로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